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실시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완승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MBC, SBS 등 방송 3사가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 국민의힘 우세 10곳, 민주당 우세 4곳, 그리고 경기, 대전, 세종 3곳은 국민의힘 경합 우세로 나타났습니다. 이창섭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님과 6일 지방선거 결과와 향후 전국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이번 이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은 결과적으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만 간신히 살아남고 광역 이 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를 당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그 정권을 일단 이제 창출을 못했잖아요. 재창출을 못하고 보통 이제 10년 주기로 정권이 이제 바뀌는 관행인데 웬만큼 뭐 못해도 정권을 잡고 난 뒤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렛대들이 많잖아요. 그런 그렇습니다.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5년 동안 여러 가지 뭐 곳곳에 사람도 바꿔놓고 자기들 조직도 강화하고 다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뜻밖에도 0.73% 포인트 차이로 이제 정권이 교체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체되는 그 큰 일단 흐름이 하나 작용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민주당이 어느 시점부터 좀 이상한 조짐을 보였습니다. 첫째로 이제 이재명 우리가 이제 지난 그 대선 후보를 보면 그동안 드러난 과정을 보면은 뭐 형수한테 욕설이라든지 가족 간의 문제라든지 성남시장 하면서 있었던 갖가지 비리 또 경기지사 하면서 계속 무리한 그래 사실은 일개 그 지방자치단체 시장에서 국회의원도 한 번도 안 하고 대선 후보로 왔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쟁쟁한 그 민주당 후보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오는 과정 그런 것 자체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 그렇게 결정하는 민주당의 그 의사결정 시스템 자체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요번 지방선거에서도 공천을 보면 사실은 혁신적인 공천 새로운 사람들 많이 내보낼 수 있었는데 서울시장도 보면은 사실은 뭐 계속 그 오래된 인물이 나왔고 상대적으로 오세훈하고 뭐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현직 시장하고 붙어야 되는데, 그럼 좀 더 강력하고 신선한 인물이 나온다든지, 이런 그런 것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씨 자체도 자기는 생존했어요, 지금. 근데 생존을 위해서 사실은 이제 이런 선택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무리수가 많았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문재인 그 세력의 실체.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지지율을 유지를 했어요, 45% 가까이. 아마 그거는 지난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작용한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에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니까 언론에 엄청난 공격을 받았고 그 실적도 인정 못 받고 정권이 교체되고 그러다가 또 계속 그 언론과 수사와 이런 걸 받으면서 사실은 불행한 어떤 그걸 맞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가 이제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사실은 후보가 이재명 씨로 결정되면 이재명한테 모든 그 다음 후보한테 힘을 다 실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자기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면서 자기가 오히려 이재명을 견제를 해버리죠. 상당히 견제를 하고 만나는 것도 늦게 만나서 잠깐 어색하게 만나고 이런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조금 한마디만 더 하면 그 문재인 정권의 민주당 전체는 사실은 오랜 역사 있는 정당이잖아요. 근데 민주당을 주도하고 문재인 정권의 핵심 세력들의 어떤 그 실체, 예를 들면 우리가 김명수 대법원장, 또 뭐 우리가 뭐 조국, 추미애, 유은혜, 뭐 예를 들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그다음에 뭐 임종석, 그다음에 그 주변 세력, 김어준, 뭐 주진우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나라를 엄청나게 주도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총체적인 것에 대한 어떤 평가가 이루어져서 이제 뭐 대권이 넘어갔으니까 이제 지방선거의 지방 권력도 이제는 좀 넘겨줘서 좀 한번 뭐 대권을 잡았으니까 잘 해봐라 이런 심리가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선에 패배를 했으면 대선에 패배를 한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네. 이런 지방선거 큰 선거가 있으면 당도 쇄신을 하고 그게 걸맞게 새로운 인물들로 공천을 해야 하는데 대선 패배의 3인방이 최전선에 섰지 않습니까? 이재명, 송영길은 직접 출마를 했고 서로 바꿔가지고 그리고 윤호중 그 사람도 원내대표 하면서 그 대선 패배 3인방 세 번째 정도 책임 있는 사람인데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정치 수준으로 볼 때는 눈높이 정도가 아니라 뭐 아예 그냥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 그런 것에 대한 준엄한 판결이 내려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투표율이 낮은 것도 지금 지방선거 투표율이 지난 그 지방선거보다 상당히 낮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 보니까 오후 7시 45분 기준으로 50.2%. 예, 50% 간신히 넘고 지난 2018년에 60.2%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10%가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떨어진 거예요. 4천만 명 중에 뭐 한 2천만 밖에 지금 또 안 한 거고 또 지난번에 비해서도 확 떨어지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투표율이 높고 이러면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은 예를 들어서 뭐 개혁 이런 걸 많이 주장하는 이제였잖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투표장에 몰리는데 전체적으로 투표율도 떨어진 거죠.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 패배 후유증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 힘이 이제 힘을 받는 거죠. 대통령을 냈으니까. 그리고 뭐 윤 대통령이 얼마 전에도 부산에 가서 뭐 이렇게 낙지 뭐 자갈치장 가서 낙지 집어 들고 뭐 이렇게 저 광어 들고 떨어뜨리고 뭐 이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차기 그 새로운 집권 세력에 대한 어떤 이제 기대감, 힘을 실어주고 이런 것까지 뭉쳐져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고 사실은 상당히 예견이 됐죠. 예견이 됐고 또 우리 박사님도 지난번에 우리 거의 뭐 근접하게 지금 예측을 저는 오래전부터 13대 4 될 거라고 얘기했고 우리 시청자들은 미리부터 초치지 말라고 그렇게 뭐 반응까지 보였습니다만은 이 도도한 민심의 흐름 이건 절대 거슬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더 겸허한 자세로 그 다음에는 이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공천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뭐 좀 더 나았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여러 가지 하여튼 그 계속된 어떤 잘못된 선택들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투표에서도 그 광주시가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호남 세력, 특히 뭐 민주당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텃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17개 시도단체 중에 36.2%로 꼴등을 했습니다. 광주 민심 자체도 민주당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지 않게 보고 있다. 그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도권에도 이제 호남과 연결돼 있는 이런 사람들의 투표율 이런 게 낮았다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사실은. 투표장에 나오는 사람의 수가. 그런데 지금, 이 방송 3사 공정파죠. 출구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10곳이고, 민주당이 4곳 아닙니까? 전통적인 텃밭인 호남 3곳과 제주도에서 4곳. 이건 뭐 10곳과 4곳은 거의 다 예측을 했었던 건데, 그런데 경기, 대전, 지금 세종 이 3곳이 경합지역으로 나와 있는데, 경기 지역은 김은혜 후보와 김동연 후보 간의 0.6% 차이입니다. 김은혜가 49.4, 김동연 48.8로 0.6% 차고, 그 다음에 대전은 이장우 국민의힘 50.4, 허태정 민주당 49.6으로 0.8입니다. 초박빙입니다. 그리고 세종시는 국민의힘 최민호 50.6 그리고 민주당 이춘희 49.4로 1.2%예요. 그런데 지금 0.6, 0.8, 1.2이기 때문에 초경합이고 경합 우세죠, 국민의힘이. 그런데 지난 대선 때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0.6 이길 것으로 나왔는데 실제 결과는 0.73으로 나와서 거의 아주 예측력이 쪽집게다 할 정도로 맞췄고 그 이전에도 보면은 이 방송 3사의 출구조사가 아무리 박빙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벗어난 애가 거의 없었습니다. 지난 2017년 대선 때도 보면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재인 41.4로 나왔는데 41.1이 나왔어요, 실제로.
홍준표 23.4로 나왔는데 24로 나오고 그러니까 거의 그대로 맞았다는 게 알 수가 있고 지난 2018년에도 민주당 14곳 그리고 한국당이죠 그때는 2곳 그리고 무소속 1곳 이렇게 이길 걸로 예상이 됐어요. 무소속은 이제 제주도의 원희룡 지사가 당시에 무소속으로 그대로 나왔어요. 그런 거 보면은 뭐 우세를 10곳으로 했습니다만은 세곡 경합 지역도 그동안에 이런 방송 3사의 예측력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이긴다고 봐야겠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출구조사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사전투표는 출구조사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통계적으로 보증을 하는데 워낙 이제 나름대로 신뢰도 있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뒤집어지는 게 박빙이긴 하지만 뒤집어지는 것도 쉽지 않은 거죠. 이제 이게 조사가 정밀하게 됐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뭐 하여튼 워낙 너무 0.6%포인트 뭐 이런 게 너무 이제 차이가 나니까 결국은 이제 뭐 우치락뒤치락 밤새 할 것 같아요, 보니까. 대전이나 세종 같은 경우는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크게 달라질 것은 없는데 경기는 그러니까 이 시골도 많단 말이에요. 도시 지역도. 그래서 여기는 0.6이기 때문에 여기야말로 진짜 옛날에 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문세표라는 게 있었습니다. 세 표로 졌어요. 세 표로. 그러니까 여기도 정말 뭐 몇백 표로 갈릴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경기도는. 끝까지 열어봐야 되는 끝까지 그런 상황인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세종이나 대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현직에 도전해가지고 이제 국민의힘당이 도전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원래 이제 민주당 세가 세가지고 사실은 차적 어려운 데인데 어렵죠. 그래도 이기고 있다는 게 상당히 선전한 거예요. 상당히 선전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현직 시장을 이긴다는 게 그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상당히 선전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 뭐 조금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 보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경기도인데 경기도 자체가 이제 135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그 지역 총 생산은 서울보다 더 많고 앞으로도 더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두 가지가 이제 유리한데 서울엔 공장이 기업이 없잖아요. 근데 경기도에는 기업들이 많고 또 기업들이 또 더 자꾸 시설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경기도 자체가 이제 경제력으로나 이런 게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이제 서울 인구가 워낙 집값도 많이 오르고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빠져나와서 경기도로 지금 인구도 빠져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기도 자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여기를 승리해야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완벽한 승리를 했다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경기를 승리해야. 근데 여기가 이제 그렇게 너무 아슬아슬하게 나오고 이래서 이제 나름대로 하여튼 다들 노심초사하면서 이제 지켜볼 것 같습니다. 지켜볼 것 같은데 김은혜 후보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래 여기가 이제 이재명 씨가 이제 틀을 닦았던 경기도고 또 하나는 이제 김동연 후보가 사실은 이 사람의 성향은 사실은 뭐 진보 보수 오히려 보수에 가까운 성향의 경제 관료에다가 워낙 경험도 많고 또 굉장히 뭐 나름대로 그 자기 분야에서 엄청난 성취를 거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공약 같은 것도 나쁘지 않고 김은혜 씨도 뭐 대단한데 만약에 이제 경륜으로 비교한다면 김은혜 씨가 조금 이제 약간 초선 의원에다가 약간 약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단한 선전을 한 거예요. 지금 사실 했는데 그리고 또 이긴다고 나왔으니까 일단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막판까지 어떻게 움직였는지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이기게 되면 완벽한 승리가 이제 완벽한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7곳에서 국회의원들이 또 이 광역단체장으로 또 이렇게 출마한 곳이 있어가지고 보궐선거가 치러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송 3사에서는 2곳, 관심적 2곳만 출구조사를 했습니다. 이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이 출마한 분당 갑은 예상이 됐었죠. 원래 그동안에 여론조사에서도 하프게임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예상대로 안철수 64, 김병관 36으로 한 28% 차이가 났으니까 여기는 뭐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는 것 같고 가장 관심을 모았던 광역단체장보다도 더 관심을 모았던 것이 인천 계양을 아니겠습니까?
대선 후보에 뭐 거물급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보면은 야반 도주해가지고 자기 지역도 아닌 인천 계양을 해. 거기가 민주당의 텃밭 아닙니까? 송영길이가 거기서 5선을 한 지역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도덕 출마를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비난 속에 있었습니다만은 무명의 윤영선 국민의힘 후보가 아주 선전을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건가. 아마 모든 국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웠을 걸로 보는데 결과는 이재명 54.1, 윤영선 45.9, 8.2% 차이가 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사실은 이제 여기 선택한 것 자체가 이제 저희 시사정담에서도 고영신 TV에서도 이제 한번 언급을 했어요. 본인으로서는 조금 그러니까 창피해 보일지 모르지만 자기 정치 생명을 유지하고 방탄을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압도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지역구에 나가는 게 그 이재명이라는 어떤 이제 작은 정치인한테는 아주 유리한 선택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설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거기 가서 했는데 여기 원래 계획은 이제 여기 가서 압도적으로 이기면서 다른 지역구 지방선거에 가서 이제 그 찬조 연설도 하고 지원 유세를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하려고 그랬는데 상임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떠나지도 못하고 이 동네에 북박이로 있었죠. 딱 붙어서 전력을 투구했는데도 지금 54.1%로 사실은 이제 무명의 정치인한테 45.9% 어떻게 보면 겨우 이긴 거예요. 거 거기 아니에요? 또 이재명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까지 총 내려가서 뭐 송영길까지 자기 서울 선거 놔두고 거기 가서 선거 운동을 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 생명은 유지했지만 이제 큰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브랜드 가치는 이제 완전히 이제 쪼그라든 거죠. 쪼그라들어서 여기서 뭐 국회의원 해서 지금 이제 또 뭐 국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긴 하겠지만 여기가 다시 이제 원래는 여기서 이제 해서 당권 도전도 하고 또 다음에 또 대선도 나오겠다는 그런 그랜드 플랜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거의 어렵지 않나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뭐 생존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정치인으로 이제 추락했다. 뭐 그렇게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완전한 추락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이재명이는 겨우 살아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번 지방선거가 이재명 후보가 나서면서 개항을 해 대선 뭐 연장전이니 시즌2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방선거로서의 그런 그 특장보다는 윤석열, 이재명 2라운드로 이렇게 인식이 많이 됐는데 이번 선거에서 완벽하게 이김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완전히 국정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고 봐야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경기도가 아직은 이제 최종적 결론이 안 났습니다만은 경기도 본인이 이제 거기도 어떻게 보면 교통정리를 한 거 아닙니까? 또 충남, 또 충북 이런 지역은 윤심이 아주 직접적으로 작용한 지역인데 충청도 가져온 것도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아주 크게 이겨버린 것 아니냐. 전략적인 측면에서도요. 새로운 사람 딱 내세운 거. 이름으로 볼 때 지금 이제 큰 틀에서는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중앙 권력을 가져갔고 지금 이제 입법 권력은 여전히 못 가져온 상태고 그거는 뭐 이제 다음 총선 이제 가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지방 권력이란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상당히 이제 뿌리 깊게 내려있기 때문에 중앙 권력을 잡아도 지방 권력이 거부하면은 사실은 뭐 국가 움직이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지방 권력을 확실하게 가져온 거죠. 아마도 시의회나 지금 여러 가지 구청 또는 뭐 구의회 이런 선거에서도 이 트렌드가 다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 이제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을 다 가졌고 이것은 이제 국민이 당신이 대통령 시켜줬으니까 잘해봐라 하는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문제점은 일단 이제 지금 국민의힘 이제 이 브랜드 저 배지만 달고 나오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공천 과정에서 과연 이제 전체적으로 아주 유능한 사람의 합리적인 공천이 됐냐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불협화음도 많이 나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권력을 가져간 만큼 지금부터 유능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그다음 부정부패 없이 민의를 받들어 가지고 정치를 펼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능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얼마나 무능했습니까? 집값을 잡는다 하면서 집값을 2배로 올리고
지금 뭐 국가 빚을 너무 늘여놔가지고 국제적으로 지금 뭐 금융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우리나라 전체도 무역 수지 적자에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국민들이 그런 데에 대해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유능하게 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무더기로 이제 당선자를 지방 권력에서 내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뭐 부정부패가 나온다든지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그 다음 총선까지 더 이제 사실은 그 긴장해서 국가를 잘 운영하면 다음 총선에서도 이제 입법 권력까지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방 정권, 지방 권력은 되찾아 왔고 이제 앞으로 내년은 뭐 선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편한 마음으로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완승을 거둔 그 힘을 바탕으로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가면은 2024년에는 의회 권력까지도 되찾아오고 그러면 나머지 한 3년 동안은 정말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정권을 재창출하는 조금 이런 얘기는 됩니다만은 그런 가능성까지도 지금 내다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 선거 막판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 김포공항의 폐쇄, 뭐 인천공항으로 이전인데 이것은 저는 이재명의 자살골이 되지 않겠나, 자충수가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뭐 막판에 또 윤호중, 박지원 두 비대위원장이 투톱이 갈등도 빚었습니다만은 이게 이재명한테는 조금 득이 됐나요? 그러니까 자기도 선거 오래 해본 사람인데 이렇게 낸 거 보면은 개항 국민들한테 조금 어필은 됐나요? 당초는 윤영선 후보와 이재명 후보 두 사람 간의 격차가 깜깜이 그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거의 엎치락뒤치락을 해서 잘하면 윤영선이가 꺾을 수도 있겠다. 토박이 뚝심을 발휘해서 썩어도 준치가 안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런 기대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벌어진 것 보면은 그 김포공항 폐쇄 이 주장이 좀 먹힌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건 제가 이제 뭐 저는 그 이제 공약 자체에 대해서 문제점 같은 거 따지기보다는요.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지난 대선에서 사실은 이제 거의 유권 투표한 그 투표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이제 그 표심을 얻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정치 생명 자체가 사실은 이제 지역 국회의원을 죽이기는 사실 너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또 진보 진영에서 보면 너무 이제 아깝죠, 사실은.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한 번 더 이제 열심히 해봐라 해서 기회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기서 뭐 파퓰리즘 같은 거 하지 말고 일단 지역 정치인으로서도 잘 하고 또 이제 아까 그 공약 같은 것도 사실은 그 파퓰리즘 공약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죠. 저기 저 기초 뭐 돈을 막 퍼준다고 그러고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본인도 뭐 다시 한번 이제 조금 더 합리적인 정치인으로 이제 다시 태어나서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안철수 씨 같은 경우는 저는 이번에 큰 자산을 얻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가서 사실 이제 그 인수위하고 합당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 좀 뭐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는 평가도 많았고, 막판에 막 빼다가 거의 뭐 사실 타이밍 다 놓치고 합당했고, 그다음 합당할 때도 보면은 합당 선언문 같은 걸 쓰고 이런 걸 해서 사인 받자 이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다 필요 없다면 내 말 믿으면 되지 않나 하니까 그것도 그냥 해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인수위 들어가서도 사실은 인수위원장으로서 어떤 국정의 어떤 그 청사진을 뭔가 이렇게 샤프하게 꺼내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묻어서 이제 가고, 뭐 강요도 별로 추천권도 못하고, 그래서 이게 또 이제 팽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이제 충실하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파트너십을 가져가면서 오히려 지금 이준석이는 계속 이제 밀려나 그동안 무리수를 많이 이제 두고 해서 젊은 친구가 기대에 못 미치는 어떤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안철수 씨는 이제 이렇게 원내 다시 이제 진입하고, 이번에 또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 군데 가서 그냥 선거 지원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다시 한번 이제 당권 도전. 아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국회의원 되고 지방선거를 선전하고 또 당대표 당권 도전을 하고 대선으로 가고 이런 그림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안철수 씨한테 이런 그림이 나름대로 지금 펼쳐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안철수는 이제 호랑이 굴에 들어왔는데 호랑이를 잡을지 안 잡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 들어와서 호랑이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지금 얻은 것 같습니다.